몸이 예전 같지가 않아. 영 기억력도, 무릎도 골골골해 휴. 우리 지혜 바다 건강 채널 들어봐봐. 자기가 딱 이거 들어야 해. 지혜바다 건강정보 지금 시작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말, 이제는 정말 실감나시죠? 아침에 일어나면 무릎이 뻣뻣하고 머리가 자꾸 멍해지고 잠도 깊이 들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년 동안 뇌와 혈관의 노화 과정을 연구해온 김서준 박사입니다. 저도 현장에서 이런 분들을 수도 없이 만났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루 30초의 작은 습관 하나로 이 흐름이 달라진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비밀을 차근히 이야기해 드리려 합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 하시면 복잡한 약이나 비싼 제품 없이도 몸이 가벼워지는 길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챕터 1. 여러분은 혹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어지럽거나 계단 오를 때 숨이 차거나 무언가를 하려다가 깜빡하신 적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이런 증상을 단순히 나이 탓으로 여기십니다. 사실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수백 명의 어르신을 만나고 수많은 연구 자료를 검토하면서 깨달은 사실이 있습니다. 이런 증상들의 시작점은 바로 우리 몸 깊숙한 곳, 세포 속에서 일어나는 조용한 염증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은 스스로 치유하는 힘이 점점 약해집니다. 피는 끈적해지고 혈관은 좁아지며 산소와 영양분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죠. 뇌세포도, 관절도, 심장도 모두 영양이 부족해집니다. 그래서 피곤하고 아프고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되돌릴 수 없는 노화일까요? 제가 만난 정하늘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2세이신 정하늘님은 아침마다 어지러워서 침대에서 일어나기가 무서우셨다고 합니다. 무릎 통증도 심해서 한때 즐기셨던 산책조차 포기하셨죠. 딸이 병원에 모시고 가도 특별한 이상은 없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약을 먹어도 효과는 일시적이었고 날이 갈수록 활력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제 강연을 들으신 후 한 가지 간단한 습관을 시작하셨습니다. 바로 아침마다 노란가루 한 숟갈을 따뜻한 물에 타 마시는 것이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2주쯤 지나자 잠을 자다가 깨는 횟수가 줄어들었고 3주째부터는 아침에 일어날 때 어지럼증이 확연히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무릎 통증도 많이 가라앉아서 다시 산책을 시작하셨죠.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몸 안의 염증이 줄어들고 혈액순환이 회복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염증이 줄면 통증이 가라앉고 순환이 좋아지면 뇌에 산소가 잘 공급되어 어지럼증이 줄어듭니다. 수면의 질도 좋아지죠. 이 노란 가루 바로 강황입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카레의 주재료이기도 하죠. 그런데 여기에는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냥 먹으면 거의 흡수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효과를 보지 못하고 포기하십니다. 하지만 흡수율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만 알면 단 30초의 습관으로도 몸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비밀을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부터 무엇을 하시면 될까요? 첫째, 14일간 매일 아침 한 잔씩 기록해 보세요. 피로도, 수면의 질, 통증 정도를 간단히 메모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둘째, 처음엔 아침 한 잔으로 시작하세요. 일주일 후 몸이 적응하면 저녁에 한 잔을 추가해 보세요. 꾸준함이 핵심입니다. 하루 이틀로는 변화가 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2주, 3주, 한 달이 지나면 분명히 달라집니다. 챕터 2.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게 정말 효과가 있나요? 그냥 민간요법 아닌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처음엔 믿지 않았습니다. 연구자로서 저는 데이터와 증거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그리고 연구실에서 분명한 차이를 목격했습니다. 사실 저도 개인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리 집안은 뇌혈관 질환 가족력이 있습니다.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모두 그 병으로 고생하셨죠. 그래서 저는 일찍부터 뇌 건강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30대부터 식습관을 바꾸고 운동을 시작했으며 여러 천연 성분을 연구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강황은 특별했습니다. 단순히 전통적으로 사용되어 온 것이 아니라 현대 과학으로도 그 효능이 입증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10년 넘게 꾸준히 섭취하고 있습니다. 제 뇌 영상 검사 결과
같은 나이대보다 혈관 상태가 훨씬 좋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습관이 쌓이면 정말로 몸의 수치와 컨디션이 달라집니다. 이건 제 경험만이 아닙니다. 김명자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4세이신 김명자님은 새벽 2시, 3시만 되면 어김없이 잠에서 깨셨습니다. 한번 깨면 다시 잠들기 어려웠고 낮에는 피곤해서 졸음이 쏟아졌습니다. 불면증 때문에 수면제도 드셔봤지만 의존성이 걱정되어 끊으셨고 그 후로는 그냥 참고 사셨습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자니 기분도 우울해지고 기억력도 떨어지는 것 같았죠. 그러던 중 딸의 권유로 강황 습관을 시작하셨습니다. 단 한 가지를 바꿨습니다. 저녁 시간에 맞춰서 드신 겁니다. 저녁 8시쯤 따뜻한 강황 우유를 한 잔 마셨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별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10일째부터 새벽에 깨는 횟수가 줄기 시작했고 2주가 지나자 아예 아침까지 푹 주무시게 되었습니다. 낮에 졸리지 않으니 활동량이 늘었고 기분도 한결 밝아지셨습니다. 무엇이 달라진 걸까요? 강황 속 성분이 뇌 속 신경 전달 물질의 균형을 맞춰주고 염증을 줄여주면서 수면의 질이 개선된 겁니다. 결국 중요한 건 특별한 약이 아니라 시간에 맞춘 생활 습관입니다. 우리 몸은 아침과 저녁의 리듬이 다릅니다. 아침엔 활동을 위해 순환이 중요하고 저녁엔 회복을 위해 이완이 중요합니다. 강황을 아침에 드시면 혈액 순환을 돕고 저녁에 드시면 수면과 회복을 돕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건 바로 이겁니다. 타이밍입니다. 같은 것을 먹어도 언제 먹느냐에 따라 효과가 달라집니다. 이 리듬에 맞춘 습관은 약보다 오래 갑니다. 약은 증상을 억누르지만 습관은 원인을 바꿉니다. 그럼 실천은 어떻게 하실까요? 첫째, 처음 3일은 반 스푼으로 가볍게 시작해 보세요. 속이 편한지 불편한 곳은 없는지 확인하시는 겁니다. 몸이 적응할 시간을 주는 거죠. 둘째, 만약 불편하다면 하루 쉬었다가 농도와 시간을 조절해 보세요. 누구에게나 맞는 완벽한 방법은 없습니다. 내 몸의 신호가 답입니다. 몸이 편하다고 말하면 그게 맞는 방법입니다. 챕터 3. 그럼 이제 강황의 과학적인 힘에 대해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강황의 핵심 성분은 커큐민이라는 물질입니다. 이 커큐민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주목받는 걸까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커큐민은 우리 몸속에서 3가지 중요한 일을 합니다. 첫째, 세포 속 염증을 낮춥니다. 나이가 들면 몸 곳곳에서 작은 염증이 생깁니다. 관절에도, 혈관에도, 뇌에도 생기죠. 이 염증이 쌓이면 통증이 생기고 혈관이 좁아지고 뇌세포가 손상됩니다. 커큐민은 이 염증 물질의 생성을 막아줍니다. 둘째, 뇌세포를 보호합니다. 우리 뇌는 나이가 들면서 산화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쉽게 말해 녹이 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커큐민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뇌세포를 보호하고 기억력과 집중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셋째, 혈관의 흐름을 돕습니다. 혈액이 끈적해지면 순환이 나빠집니다. 손발이 차갑고 어지럽고 심하면 혈전이 생길 수도 있죠. 커큐민은 혈액을 맑게 하고 혈관 벽을 튼튼하게 해서 순환을 개선합니다. 최근 여러 연구에서 커큐민의 효과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기억력 향상, 수면의 질 개선, 혈압 안정, 관절 통증 완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만병통치약은 아닙니다. 하지만 꾸준히 섭취하면 분명히 몸의 기초 체력이 달라집니다. 박도윤님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7세이신 박도윤님은 오후만 되면 머리가 멍하고 집중이 안 되셨습니다. 텔레비전을 봐도 무슨 내용인지 기억이 안 나고 책을 읽어도 같은 줄을 반복해서 읽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치매가 오는 게 아닌가 걱정도 많이 하셨습니다.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지만 특별한 이상은 없었습니다. 의사는 노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지인의 소개로 강황을 접하게 되었고 제대로 된 방법으로 섭취하기 시작했습니다. 흡수 조건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을 듣고 후추와 오이를 함께 넣어 드셨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오후에 멍한 느낌이 줄어들었고 2달째부터는 책을 읽을 때 집중 시간이 눈에 띄게 길어졌습니다. 손주들과 이야기할 때도 예전보다 대화 내용이 잘 기억났고 취미로 하시던 바둑도 실수가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뇌에 영양과 산소가 잘 공급되니 인지 기능이 회복된 거죠.
지금도 꾸준히 드시면서 건강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큰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커큐민은 그냥 먹으면 대부분 체내에 흡수되지 못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먹었을 때 흡수율이 1%도 안 됩니다. 그러니 아무리 많이 먹어도 효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강황을 먹어봤지만 별 효과를 못 느끼고 그만두시는 겁니다. 하지만 방법만 알면 흡수율을 20배, 심지어 45배까지 높일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그 흡수율을 극적으로 높이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만 알면 같은 양으로도 훨씬 큰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챕터에서 실천하실 부분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아침엔 물 섭취를 늘려서 순환을 돕고 점심 이후엔 따뜻한 차로 몸을 풀어주세요. 수분이 충분해야 혈액이 맑아지고 영양소가 잘 흡수됩니다. 둘째, 저녁엔 휴대폰 사용을 줄여보세요. 수면 회복 효과를 함께 챙기면 강황의 효과가 배가 됩니다. 잠을 잘 자야 몸이 회복되고 회복되어야 다음날 활력이 생깁니다. 챕터 4.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커큐민의 흡수율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비밀, 바로 후추, 지방, 따뜻함입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이 갖춰질 때 커큐민은 몸속으로 제대로 들어갑니다.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후추입니다. 후추 속에는 피페린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이 피페린이 간에서 커큐민이 분해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쉽게 말해 커큐민이 몸속에서 오래 머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연구에 따르면 후추를 함께 먹으면 흡수율이 20배까지 올라갑니다. 둘째, 지방입니다. 커큐민은 지용성입니다. 물에는 잘 녹지 않지만 기름에는 잘 녹습니다. 그래서 코코넛 오일, 올리브 오일, 아보카도 오일 같은 건강한 지방과 함께 먹으면 흡수가 훨씬 잘 됩니다. 소량만 넣어도 효과가 있습니다. 셋째, 따뜻함입니다. 커큐민은 열을 받으면 활성도가 높아집니다. 따뜻한 물이나 우유에 타서 마시면 커큐민의 구조가 안정화되고 체내 흡수율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찬물보다는 따뜻한 물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이 세 가지를 모두 갖추면 흡수율이 45배까지 올라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같은 양을 먹어도 효과가 하늘과 땅 차이인 겁니다. 그럼 이 원리를 실제로 적용하신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순미님은 70세이십니다. 처음 강황을 시작하실 때 찬물에 그냥 타서 드셨습니다. 한 달을 꾸준히 드셨는데 별 효과를 못 느끼셨습니다. 오히려 속이 더부룩하고 불편하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포기하려던 참에 제 강의를 들으시고 방법을 바꿨습니다. 따뜻한 물에 강황가루를 넣고 후추 한 꼬집, 그리고 올리브 오일 반 숟갈을 함께 넣어 드셨습니다. 처음엔 맛이 낯설었지만 익숙해지니 괜찮았습니다. 일주일쯤 지나자 속이 훨씬 편했고 2주가 지나자 손발 냉감이 줄어드는 걸 느끼셨습니다. 평소 손발이 차서 여름에도 양말을 신고 주무셨는데 한 달 후부터는 양말 없이도 잘 수 있었습니다. 순환이 좋아지니 온몸이 따뜻해진 겁니다. 얼굴, 혈색도 좋아지고 피로감도 덜하다고 하셨습니다. 결국 포인트는 몸이 흡수하기 쉬운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성분도 흡수되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반대로 적은 양이라도 제대로 흡수되면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보다 방법이 중요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들어 드실까요? 두 가지 레시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아침용 황금수입니다. 따뜻한 물 200ml에 강황가루 반 스푼에서 한 스푼, 후추, 한 꼬집, 올리브 오일이나 코코넛 오일 반 스푼을 넣고 잘 섞습니다. 레몬즙을 조금 넣으면 맛도 좋고 비타민까지 보충됩니다. 둘째는 저녁용 황금 우유입니다. 따뜻한 우유나 두유, 코코넛 밀크 200ml에 강황가루 반 스푼, 후추, 한 꼬집, 꿀 한 숟갈을 넣고 잘 섞습니다. 계피가루를 살짝 넣으면 향도 좋고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아침엔 물 기반의 황금수, 저녁엔 지방 기반의 황금 우유로 나누어 드시면 훨씬 부담이 적습니다. 아침엔 가볍게 순환을 돕고 저녁엔 포근하게 회복을 돕는 겁니다. 이 두 가지 루틴만 지켜도 흡수율이 달라집니다. 그럼 실천 팁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후추는 가루보다 통후추를 바로 갈아서 쓰는 게 좋습니다. 신선할수록 피페린 함량이 높습니다. 한 꼬집이면 충분합니다. 너무 많이 넣으면 맵습니다. 둘째, 코코넛 오일이나 올리브 오일 중 평소에 잘 맞는 것으로 소량만 사용하세요.
기름기가 부담스러우면 우유나 두유의 지방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몸에 맞는 방법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챕터 5. 이제 구체적인 레시피와 주의점을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아침용 황금수부터 다시 말씀드립니다. 따뜻한 물 200ml에 강황가루 반 스푼에서 한 스푼, 후추, 한 꼬집, 올리브 오일이나 코코넛 오일 반 스푼을 넣고 잘 섞습니다. 여기에 레몬즙 반 개의 분량을 넣으면 맛도 상큼해지고 비타민도 보충됩니다. 이걸 식후 10분 내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공복에 드시면 이가 예민한 분은 불편할 수 있습니다. 식사 후 조금 있다가 드시면 속도 편하고 흡수도 잘 됩니다. 저녁용 황금 우유는 따뜻한 우유나 두유, 코코넛 밀크 200ml에 강황가루 반 스푼, 후추 한 꼬집, 꿀 한 숟갈을 넣고 잘 저어줍니다. 계피가루를 살짝 뿌리면 향이 좋아지고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걸 취침 1시간에서 2시간 전에 드시면 됩니다. 너무 늦게 드시면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가 늘 수 있으니 시간 조절이 중요합니다. 몸이 이완되면서 자연스럽게 수면의 질이 올라갑니다. 우유의 트립토판 성분과 강황의 항염 효과가 만나면 깊은 잠을 자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같은 방법이 맞는 건 아닙니다. 장태수님의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69세이신 장태수님은 평소 위가 예민하신 편이었습니다. 강황을 처음 드실 때 권장량대로 한 스푼을 넣어 드셨는데 속이 더부룩하고 불편했습니다. 소화가 잘 안 되는 느낌이 들어서 며칠 만에 그만두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언을 드렸습니다. 농도를 절반으로 줄이고 반드시 식후에 드시라고요. 그렇게 바꾸자 불편함이 사라졌습니다. 반 스푼으로 시작해서 몸이 적응하자 조금씩 양을 늘렸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아침 피로가 확연히 줄었고 소화도 오히려 좋아졌다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같은 재료라도 내 몸에 맞게 조절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이가 약하거나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분은 반드시 식후에 드시고 농도를 낮춰서 시작하세요. 공복에 강한 성분을 드시면 이벽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천천히 적응시키는 게 답입니다. 둘째, 담석이나 담낭 질환이 있는 분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강황은 담즙 분비를 촉진하기 때문에 담석이 있으면 통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엔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시작하셔야 합니다. 셋째, 결석 체질이신 분도 과량 섭취는 피하셔야 합니다. 강황에 옥살산염이 포함되어 있어 과하게 드시면 결석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하루 한두 잔 정도는 괜찮지만 그 이상은 권하지 않습니다. 넷째, 혈액 응고 관련 약을 드시는 분은 꼭 의사와 상의하세요. 강황은 혈액을 맑게 하는 효과가 있어서 항응고제와 함께 먹으면 출혈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아스피린을 드시는 분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섯째, 당뇨약을 드시는 분도 혈당 수치를 자주 체크하셔야 합니다. 강황이 혈당을 낮추는 효과가 있어서 약과 함께 먹으면 저혈당이 올 수 있습니다. 처음 시작하실 때 혈당을 자주 재보시고 필요하면 약 용량을 조절하셔야 합니다. 여섯째, 임신 중이거나 수유 중이신 분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안전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건강한 성인에게는 좋지만 특수한 상황에선 신중해야 합니다. 일곱째, 수술 예정이 있으신 분은 최소 2주 전부터 중단하세요. 강황의 혈액 희석 효과 때문에 수술 중 출혈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수술이 끝나고 회복 단계에 들어가면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몸에 좋은 것도 과하면 부담이 됩니다. 많이 먹는다고 효과가 배로 나는 게 아닙니다. 적정량을 꾸준히, 그것이 진짜 건강 습관입니다. 하루 강황가루 기준 1에서 2스푼 정도가 적당합니다. 그 이상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 시작하실 때 몸의 반응을 잘 관찰하세요. 속이 불편하거나 설사를 하거나 피부에 발진이 생기면 즉시 중단하고 의사와 상담하세요. 드문 경우지만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반대로 2주 정도 드셨는데 아무 변화가 없다면 흡수 조건을 다시 점검해 보세요. 후추를 넣으셨나요? 지방 성분을 함께 드셨나요? 따뜻하게 드셨나요? 이 세 가지가 다 갖춰져야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팁을 드리면 강황은 옷이나 손에 묻으면 색이 잘 안 지워집니다. 노란색 색소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루를 다룰 때는 조심하시고 혹시 묻었다면 레몬즙이나 베이킹소다로 닦으면 잘 지워집니다.
보관할 때는 밀폐 용기에 담아 서늘하고 어두운 곳에 두세요. 습기가 차면 곰팡이가 생길 수 있고 빛에 오래 노출되면 효능이 떨어집니다. 냉장고에 넣을 필요는 없고 실온 보관으로 충분합니다. 그럼 이 챕터의 실천 팁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첫 주엔 반 스푼으로 시작하고 둘째 주부터 상태에 따라 소폭 늘립니다. 급하게 양을 늘리면 몸이 적응하지 못합니다. 천천히 늘려가는 게 안전합니다. 둘째, 밤중 소변이 잦다면 저녁 자는 취침 2시간 전으로 당기거나 양을 줄이세요. 수분 섭취 시간을 조절하면 밤에 깨는 횟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숙면이 우선입니다. 또한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드시는 분은 처음 2주 동안 수치를 자주 체크하시고 변화가 있으면 담당 의사에게 알려주세요. 약 용량 조절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건 나쁜 게 아니라 몸이 좋아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주일에 한 번은 쉬는 날을 가지셔도 좋습니다. 여행을 가거나 바쁜 날은 건너뛰어도 괜찮습니다. 완벽하게 매일 지키려다 스트레스 받는 것보다 느슨하게라도 오래 지속하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습관은 의무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내 몸을 위해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억지로 하면 오래 못 갑니다. 편하게 즐겁게 내 방식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게 진짜 건강 습관입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루 30초의 작은 습관이 어떻게 우리 몸을 바꿀 수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강황이라는 평범한 재료가 올바른 방법으로 드시면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는지 보셨습니다. 건강은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작고 따뜻한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비싼 건강식품을 사는 것보다, 특별한 약을 찾는 것보다 오늘 하루를 잘 보내는 습관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은 단순합니다. 아침엔 따뜻한 물에 강황과 후추, 오이를 넣어 한 잔 마시고 저녁엔 따뜻한 우유에 강황과 후추, 꿀을 넣어 한 잔 마시는 것. 단 30초면 됩니다. 하지만 이 30초를 꾸준히 하신 분들에겐 눈에 띄는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정하늘님은 다시 산책을 시작하셨고, 김명자님은 밤새 푹 주무시게 되었으며, 박도윤님은 집중력을 되찾으셨고, 이순미님은 손발이 따뜻해지셨습니다. 장태수님은 아침 피로가 사라졌습니다. 이 모든 변화는 작은 습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완벽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루 한 잔으로 시작하세요. 불편하면 양을 줄이세요. 몸의 신호를 들으세요. 그렇게 2주, 한 달을 지나다 보면 어느 날 거울을 보며 깨닫게 될 겁니다. 얼굴빛이 밝아졌다는 것을, 걸음이 가벼워졌다는 것을, 웃음이 늘었다는 것을요. 건강은 내일의 약속이 아니라 오늘의 선택입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시작하시면 몇 주 뒤 분명히 달라진 나를 만나실 겁니다. 아침에 황금수 한 잔, 저녁에 황금 우유 한 잔으로 내 몸을 돌보세요. 당신의 하루가 다시 밝아지길, 당신의 걸음이 다시 가벼워지길, 당신의 웃음이 다시 많아지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